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동기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이 전동기의 제동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기동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지 그런 속도 제어의 방법 그리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기 응용에서의 이 전동기는 전기 기기와는 좀 다르게 특히 이런 기동 방법에서 있어서는요. 우리가 뭐 동기 전동기라든지 직류 전동기 아니면 유도 전동기 이런 여러 전동기들이 있잖아요. 그 전동기별로 기동 방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기동 방법의 종류를 조금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 응용에서는요. 자, 그리고 제동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직류 전동기, 특히 이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좀 종류와 특징을 매칭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동기의 기동 특성이라고 해서요. 우리 기동하는 데 필요한 특성 세 가지를 이렇게 기술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기동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찬가지로 전동기를 기동할 때 필요한 전류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우리 전동기가 처음에 돌 때 어떻죠? 웅 하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시동 걸 때도 웅 하고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뭉 뜰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뛰는 거냐면 전류가 뛰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뭉 하고 올라갔다가 쭉 평탄하게 가는 운전 상태가 되는데, 자, 이런 기동 전류,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튀는 이러한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보다 6배, 7배 또는 5배에서 6배 정도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전동기의 기동 정지를 자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반복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선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기동 전류로 먼저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동 효율입니다. 기동 효율은 우리 효율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효율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기동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전동기의 발생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커야 한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전동기 안정 조건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이 가속하기 위해서, 부하를 기동해서 가속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반드시 전동기의 토크가 더 부하 토크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기동 전류에 대한 기동 토크의 발생 비율을 기동 효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압 강화입니다. 자, 전동기를 기동할 때 이 전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동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의 전격 전류의 몇 배라고요? 한 5배에서 7배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의 저항 또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더 크게 발생된다. 우리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예를 들어서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 저항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 저항에서 무엇이 발생해요? 전압 강화가 발생하죠. V는 IR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전류의 전압 강화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값이 크니까 전압 강화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직류 전동기의 기동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기동. 직류 전동기는 분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 복권 전동기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분권 전동기는 0.5kW, 직권 전동기는 1.5kW 이상의 되었을 때 전전압 기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전압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전격 전압을 가해주는 그런 기동을 말해요. 자, 기동 저항을 삽입해서 부하의 가속에 필요한 토크 정도까지 기동 전류를 제한하게 되고 속도가 커짐과 더불어서 저항을 점차적으로 빼내가면서 전격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 직류 전동기 기동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종류만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 기동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변 전원 기동법이 있습니다. 자, 저항 기동법은 처음에는 저항값을 크게 합니다.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점점 저항값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말하게 되고요. 가변 전원은 처음에 기동 시에는 직류 전원의 전압을 0에 가깝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켜서 전격 전압에 근접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가변 전원 기동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입니다. 사실 이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종류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여긴 세 가지 있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5개까지 있습니다. 이 PPT에서. 자, 우리가 첫 번째부터 보시면 전전압 기동법을 우리가 직입 기동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둘 중 어느 것으로 나올지라도 우리가 저거는 1차 유도 전동기의 단자에 직접 전격 전압을 인가하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일반 농용 전동기에서는 5kW, 특수 농용 전동기에서는 15kW 미만의 전동기일 때 이러한 전전압 기동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용량의 전동기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격 전압을 가해주는 방식을 기동 방식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Y 델타 기동법입니다. Y 델타 기동법은 쉽게 말해서 기동할 때는 Y 결선, 운전할 때는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자, Y 결선을 왜 기동 방식으로 선택을 하냐면 일단은 먼저 델타 결선 볼게요. 먼저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도록 제작된 5.5kW 한 중용량 정도 되죠. 그런 이상의 농용 유도 전동기를 기동 시에는 Y 결선하여 기동하는 방식인데 기동 토크, 여기서 이제 Y 결선으로 기동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기동 토크라고 하는 거는 전전압 기동 시의 3분의 1배. 그 다음에 기동 전류는 3분의 1배 수준으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Y 결선 특징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간 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입니다. 위상은 고려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선전류라고 하는 것은 상전류와 같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3분의 1입니다. 이걸 이제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는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을 지금 루트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시켰다고요. 상전압을. 그렇죠? 근데 유도전동기는요, 여러분.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합니다. 어디서요? 유도전동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루트 3분의 1이 됐으면 토크는 이거의 제곱, 즉 3분의 1배 수준이 되는 것이고 전류가 토크가 지금 3분의 1이 되었으니까 전류 또한 어때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 델타 기동법에서는 기동 토크 3분의 1배, 기동 전류 3분의 1배, 전압 루트 3분의 1배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심화 강의에서는 이 Y 델타 기동법에서 Y 결선 시 왜 전류가 3분의 1이 되는지 좀 회로를 통해서 유도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리액터 기동법인데요. 1차 측의 리액터를 어떻게 연결한대요? 직렬로 연결한대요. 직렬로 연결해서 무엇에 의해? 리액터 전압 강화에 의해서 감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감소하겠죠. 감소하는 전압이다라고 해서 감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동하는 방식 비교적 어디에? 대용량기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전전압으로 바꿔줄 때 그 충격이 적고 원활한 기동이 되며 구조가 간단하고 신뢰도가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기동 보상 기법을 볼게요. 자, 기동 보상 기법을 보시면 이거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단권 변압기. 전동기 1차 측에 단권 변압기를 접속합니다. 접속하여서 전압을 감압시켜주는 거예요. 기동하는 방식으로 이후 단권 변압기의 탭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변경하며 75% 탭, 60% 탭 이런 식으로 탭을 순차적으로 변경해서 가속한 다음에 전전압을 가하는 기동 방식을 우리가 이러한 기동 보상 기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뭐예요? 전전압, 그 다음에 그 전에 보시면 전전압, Y델타, 리액터,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까지 했습니다. 그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콘돌퍼 기동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콘돌퍼 기동법. 콘돌퍼 기동법은 이 기동 보상기법에서 탭을 변경하는 시간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좀 결선하는 건데 기동보상기법을 조금 개선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전압에서 기동을 하여 도립전류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서 기동보상기법 이용 중 감압 상태에서 변경될 때 이 큰 과도 전류를 줄여주는 그런 기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점을 보완한 방식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 농용 유도전동기 기동법 5가지, 지금까지 5가지 배우셨는데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방금은 농형이죠. 이번에는 권선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중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틀린 선지로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2가지와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5가지는 꼭 구별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2차 저항 기동이라고 하는 거는 2차 회전자 슬립 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2차 저항을 연결합니다. 슬립 링으로 하여금 저항을 연결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저항값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하면서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거죠. 토크는 크게 하고 전류는 제한하는 겁니다. 기동하는 방식으로 유도전동기의 비례추이 특성을 이용하게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비례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항에 비례해서 슬립이 이동하는 것을 비례추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차 저항 기동은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2차 임피던스 기동입니다. 즉,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라고 써 있네요. 위에는 저항만 있다면 아래에는 저항과 리액터를 같이 병렬로, 즉 뭐예요? 위엔 저항만 있다면 여기는 저항과 리액턴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같이 병렬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기동 초기에, 완전 초기에는 2차 주파수가 높아서 전류는 저항에 흐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유도 리액턴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2파이 FL이라고 할게요. F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F가 높아지면 이 유도 리액턴스 XL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전류는 어때요? 저항이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도 리액턴스가 높아지면서 이 전류가 그냥 저항 쪽으로 가려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동 토크로 기동할 수 있고, 속도가 상승하고 주파수가 낮아지게 된다면 리액턴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전류가 리액턴스로 흐르는 거예요. 저항이 아닌.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전하면 리액터는 단락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입니다. 첫 번째는 분산 기동형인데요. 분산 기동형. 자, 고정자 1차 권선 외에 저항과 리액턴스를 직렬 연결한 기동 권선을 별도로 설치하여 이상에 가까운 회전 자계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발생시켜 기동한 후 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심 개폐기로서 기동 권선을 주회로에서 분리하는 기동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권선과 직렬로 콘덴서를 접속하여 주권선, 운전권선이라고 불러요. 주권선의 전류와 보조권선은 기동권선이라 부르고요. 이 전류의 위상차에 의한 회전 자계에 의해서 기동하는 방법이며 분산 기동형과 비슷하지만 큰 기동 토크를 요구하는 단상 유도전동기에 널리 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다뤄봤고요. 이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법은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만큼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파트이고요. 우리 지금 분상이랑 콘덴서를 했는데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법에는 크게 4가지라고 뽑으면 됩니다. 4가지. 반발형, 그리고 콘덴서 기동형, 그리고 분산 기동형, 마지막으로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2가지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분산 기동형은 기동권선을 별도로 설치했다는 거, 콘덴서 기동형은 주권선과 보조권선의 위상차에 의해 회전자기를 얻어서 큰 기동 토크를 얻는다는 거,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발 기동형입니다. 반발 기동형. 자, 반발 기동형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한 종류인 반발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가장 크다는 특징. 우리가 이제 밑에 5번 항목에 보시면 기동 토크가 큰 순서가 있습니다. 기동 토크가 큰 순서에서 어떤 것이 제일 커요, 지금? 반발 기동형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는 굳이 꼽자면 반발 유도형이 되겠고,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인데 이 반발형이 기동 토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기동 시에는 반발 전동기로, 그 다음에 가속 후에는 원심 개폐기에서 정류자를 단락해 줌으로써 기동하는 방식을 반발 기동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쉐이딩 코일형 기동법입니다. 자, 기동 토크가 작고요. 역률과 효율이 떨어지며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노란색,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데 필요한 뭐 선풍기라든지 이런 한쪽 방향으로만 좀 돌아도 되는 그런 전동기에 보통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자, 기동 토크가 큰 순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전기 기기를 공부할 때도 많이들 외우셨을 겁니다. 자, 기동 토크가 큰 순서 쉽게 외우는 방법 4글자로 반, 콘, 분, 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반, 콘, 분, 쉐. 반, 콘, 분, 쉐. 앞 글자만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는 이제 동기전동기의 기동법이에요. 동기전동기. 자, 동기전동기 기동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기동법이라고 해서요. 제동권선에 의해서 기동 토크를 얻는 방법.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제동권선에 의해서 기동 토크를 얻는 방법을 자기기동법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변압기의 탭 등으로 전격 전압에 낮은 전압을 가했을 때 제동권선이 농형 유도전동기에 무슨 역할을? 회전자 권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도전동기로 기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기동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동용 전동기를 동기전동기에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표현하면은 기동용 전동기를 썼기 때문에 기동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동하는 방법으로 주로 대용량의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데 이용이 된다. 자, 그리고 이때 유도전동기, 기동전동기를 유도전동기를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전동기의 극수보다 몇 극? 2극 적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주전동기의 극수보다 2극 적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느 때 기동전동기로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때는 2극 적은 걸 작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기전동기에서 동기 속도 NS는 P분의 뭐예요? 120F가 되잖아요. 즉, 이 극수가 P를 작은 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가 아니죠. 다음 항목 보시면 이제 중요한 제동이 나옵니다. 제동. 제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기계적 제동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동 이렇게 3가지를 고르라 그러면 발전, 역상, 회생 이렇게 3가지를 고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동기의 전기자를 전원에서 끊고 전동기를 발전기로 동작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동기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돌잖아요. 발전기는 뭡니까? 운동 에너지로 하여금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즉, 전동기가 돌고 있는 중에 전동기 전원을 끊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돌죠. 돌면 뭐가 됩니까? 얘 전원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데 돌고 있으니까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발전기를 동작시키면 무엇이 발생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발생하는 그러한 전기 에너지를 어디서? 저항해서 열로 소비시키는 거. 열로. 이런 거 어디서 체험하실 수 있냐면 예전에 이제 지하철 같은 거 딱 내리다 보면은 뭐 야외에서 이제 기차 같은 걸 내려요. 내리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내리는 그 입구 있잖아요. 내리는 출구. 거기서 발을 딱 내딛었을 때 내리기 직전에 이 틈이 있잖아요. 기차와 이 내리는 공간 사이의 틈. 그 틈에서 무엇이 올라오냐면 열이 올라와요. 열. 뜨끈뜨끈한 열이 올라옵니다. 그게 이 발전제동에서 발생하는 그 마찰에 의한 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멈추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역상제동입니다. 역상제동은 역전제동 또는 플러깅 제동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자, 여기서 이 역전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전동기에서 일반적으로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 유도전동기는 상을 바꾼다 그래서 역상제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역전제동이냐면 이제 직류전동기 이렇게 접속을 바꾼다는 거예요. 전원에. 역상은 상을 바꾼다는 거고 그래서 전동기의 전원 접속을 바꾸어서 무슨 방향? 역방향. 이게 핵심입니다. 역상제동, 역전제동은 전부 다 역방향의 토크를 발생시켜서 급정지시키는 거예요. 다음 중 급정지시키는데 용이한 제동 방식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 역전제동 또는 역상제동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직류전동기에서는 전기자의 극성만 바꾸면 되지만 이 전기자 전류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 회로의 직렬로 큰 저항을 삽입한다. 이거는 이제 직류전동기에 대한 얘기고요. 어쨌든 이 제동 방법에서 역방향의 토크를 발생시켜서 급정지시키는 방법은 이러한 역전제동, 역상제동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플러깅 제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동기를 급격하게 예를 들어 전동기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돌다가 점점 이렇게 느려집니다. 느려지다가 만약에 힘이 안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이 방향으로 돌겠죠. 그쵸? 왜냐면 이 방향으로 멈추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멈췄을 때 정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끊어주면 이렇게 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제동이 아니라 다시 역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깅 릴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제동을 한다라고 해서 속도가 0이 되었을 때 떨어지는 접점을 이용한 플러깅 제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플러깅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니까 이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생제동이에요. 회생제동. 회생제동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전기차동차가 아니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이런 거, 특히 하이브리드 차 같은 거는 보시면 엑셀을 밟고 묵 나가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그 계기판이라고 할까요? 계기판에 이 차지, 그러니까 에너지 충전 그 단자에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지가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뭐예요? 속도가 멈추는 힘을 어디로? 그때 발생하는 전력을 전원 측에 반환하는 그런 제동을 우리가 회생 제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이런 전동기에 있어서는 이런 회생 제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회생 제동도 자주 나오는 항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제동 방식에서 이렇게 발전, 역상, 회생은 꼭 중요하니까 명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각각의 제동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한번 쭉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기계제동법이라고 있는데요. 기계제동법은 주로 마찰 제동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찰면에 마모와 그리고 발열이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제동까지 해봤는데 우리 개념 확인 남았죠?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셨나요? 괜찮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네요. 첫 번째,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에는 전전압 기동, Y델타 기동, 기동보상기법, 리액터 기동법 등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콘돌퍼까지, 콘도르퍼 또는 콘돌퍼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Y델타 기동할 때 기동 시 Y결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가 각각 어떻게 되죠? 몇 분의 몇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 아닙니다. 자, 2차 저항 기동법과 2차 임피던스, 2차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농형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대표적인 기동법이 되겠죠. 자,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 보시면 단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반발 기동형이다. 우리 반콘 분쇄에서 반 중에서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이렇게 나눠준다 했죠. 그래서 기동형이 가장 크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을 물어봤다면 쉐이딩 코일형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발전 제동은 제동 시 발생하는 전력을 저항에서 열로 소비하는 제동법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발전 제동이라고 하는 게 열로 소비하는 거 맞습니다. 저항에서 열로써 소비하게 되죠, 에너지를. 회생 제동은 그럼 어떠나요? 급하게 정지시킬 때 사용하나요? 아니죠. 회생 제동은 전력을 전원에 반환해주는 그런 제동 방식입니다. 급하게 정지시키려면은 우리가 역전 제동 또는 역상 제동 또는 플러깅 제동을 이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우리 전동기 속도 제어와 역회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속도 제어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역회전, 특히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역회전을 할 때 어떻게 조치하면 역회전이 되는지 그런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직류전동의 속도 제어는 저항 제어와 계자 제어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전압 제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저항, 계자, 전압 제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으로 틀린 것은 이로 물어보면은 저항, 계자, 전압 이 세 가지 말고 나머지는 틀린 답이 됩니다. 그렇죠? 저항 제어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효율이 가장 낮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전기자의 가변, 변할 수 있는 직렬 저항을 넣어서 회로의 저항을 변화시킴으로써 제어하는 방식. 진짜 말 그대로 저항을 변화시켜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저항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이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계자 제어입니다. 계자 제어. 계자 제어라고 하는 거는
정출력 제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팁박스에도 적혀 있듯이 계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본래 우리 전기기기 문제를 풀 때도 이 계자 전류는 너무나도 미미해서 간혹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적어서 전력 손실 또한 작게 돼요. 그래서 섬세하고 조금 더 세밀하고 안정된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출력 제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정출력 제어로 적합한 제어 방식은 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자 제어가 정답이 됐었습니다. 아시겠죠? 계자 회로에 저항을 넣어서 계자 전류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자, 속도 조정 범위는 전기자 반작용이라든지 정류 불량, 자기 포화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계자 저하의 저하가 아니라 계자 제어의 특징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전압 제어입니다. 전압 제어는 뭐예요? 전원단에서 전기자에서 공급되는 전압을 전원단 측에서 조절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항 제어는 뭐였어요? 저항을 제어하는 거, 조절하는 거. 계자 제어는 계자 전류를 제어하는 거. 그다음에 전압 제어는 전압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단자 전압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낮은 속도부터 높은 속도까지 광범위에 걸쳐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고 효율도 좋으며, 세 번째는 주전동기와 거의 같은 용량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의 설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전압 제어의 종류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워드 레오나드랑 일근어가 되겠는데요. 워드 레오나드, 일근어, 초퍼, 직병렬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 발전기의 직류 전압을 제어해 줌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속도를 광범위하고 효율을 좋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호한 그런 속도 제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속도 변동률이 가장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비가 고가지만 효율적이니까 사용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DM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G가 있고 M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가변 저항이 있고 여기도 가변 저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FR1인 것 같고 여기는 FR2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때 우리 M은 모터예요. 직류 전동기, DC 모터죠. 그 다음에 DM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구동용 전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가 이 G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 발전기의 직류 전압 제어에 의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B는 그냥 여자 모선이라는 것만 좀 추가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자 모선. 그때 M, G, M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M, G, M 제어 방식이다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거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라고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일근어 방식입니다. 일근어 방식은 워드 레오나드 제어 방식에서 구동용 전동기를요, 유도 전동기로 하게 되면은 일근어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 플라이휠 효과를 조금 더 크게 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일근어 방식이라고 불러요. 워드 레오나드보다 이제 구동용 전동기가 유도 전동기이고 플라이휠 효과를 이용해서 부하 변동이 심한 대용량 제철용 아변기라든지 대용량 제관기 등에 적용되는 방식을 일근어 방식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초퍼 제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퍼 방식이 되겠죠. 초퍼 제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온오프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직류 또는 규류의 전원으로부터 실효값으로서 실효값, 임의의 전압이나 전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전원 회로의 제어 방식을 초퍼입니다. 초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온오프를 반복하는 거. 이게 뭐냐면 마치 이 칼로 잘게 썬 것과 같다라고 해서 초퍼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직병렬 제어는 직렬, 병렬 제어라는 거죠. 직권 전동기에서 전기 철도용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였다면 하나 더 중요한 속도 제어가 나옵니다. 바로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입니다. 자, 극수 변환법, 주파수 변환법, 전압 제어 이렇게 3가지는 명칭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 3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극수 변환법 보시면 자, 극수를 바꾸면 무엇이 변화한대요? 동기 속도가 변화하고요. 회전 속도가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기 속도 NS라고 하는 건 뭡니까? P분의
120 F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수가 변화하면 동기 속도도 같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서 회전 속도도 변화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주파수 변환법입니다.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무엇이 바뀐대요? 동기 속도가 바뀌게 된대요. 자, F가 바뀌면 동기 속도 바뀌죠. 그렇죠? 회전 속도가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을 주파수 변환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쓰이는 것이 보통 유도전동기에서 VVVF 인버터 방식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VVVF는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입니다. 즉 전압도 변하고 주파수도 변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게 되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일단 두 번째는 주파수를 바꿔서 회전 속도를 바꾸는 게 주파수 변환법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압 제어입니다. 전압 제어는 말 그대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인데요. 1차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단자 전압을 조정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전압을 제어함으로 통해서 속도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속도 변동률이 뭐래요? 크고 감속 시의 속도 손실도 커서 이러한 것은 소형 전동기에서 속도 조절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대용량 말고 소용량에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입니다.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은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2차 저항 제어고요. 두 번째는 2차 여자 제어가 됩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는 2차 저항 기동법 때와 같이 우리 기동법 배웠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삽입한 어떠한 저항을 회전자 저항을 가감하는 비례추의 특성, 저항의 변화에 따라 슬립이 이동하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변동함으로 동기 속도 이하에서 속도 제어가 가능한 제어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즉 뭐예요? 가감 변속도 제어를 하겠다는 거죠. 2차 저항을 제어함으로써. 두 번째는 2차 여자 제어입니다. 우리 기동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2차 저항 기동법과 2차 임피던스 기동법이 있었습니다. 속도 제어는 2차 저항 제어와 2차 여자 제어예요. 물론 2차 다 들어가지만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자, 2차 여자 제어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보조기의 전압 크기에 따라서 무브와 속도를 변동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그런 제어 방식이 2차 여자 제어가 되겠고요. 한번 위에 두 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중요한 거 나오죠. 역회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역회전. 역회전은 이렇게 직류, 삼상, 단상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직류 전동기를 역회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기자 회로의 접속 단자를 바꾸어서 단자 전압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전동기의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원래 계자 또는 전기자 회로에서 어느 한쪽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바꿔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기자 회로의 접속을 바꿔주더라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삼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전동기의 정역회전이다라고 해서 삼상이면 3개의 선이 있잖아요. 그 3개의 선 중에 2개의 선의 접속을 바꿔주게 됩니다. 우리 실기 때도 이제 전동기의 정역 운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거기서도 이제 역회전 회로를 보시면, 정역회전 회로를 보시면 3선 중 2선의 접속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회전 방향을 바꾸게 되더라. 그 다음에는 단상 유도전동기입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요. 자, 보조권선의 양단을 서로 바꾸어 접속을 하면, 이거는 뭐냐면 분산기동형입니다. 분산기동형의 보조권선의 양단을 서로 바꾸어서 접속하면 주권선의 자극보다 앞서 있던 어떤 보조권선의 자극이 늦어지게 되면서 역회전하는 겁니다. 즉, 이 주권선의 자극보다 보조권선의 자극이 앞서 있어서 늦게 되면서 역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반발 기동형의 경우에는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을 해서 역회전을 하게 되면서 쉐이딩 코일형은 역회전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분산 기동형은 보조권선의 양단을 서로 바꾸어 접속하면 역회전. 그 다음에 반발 기동형 같은 경우는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하면 역회전. 쉐이딩 코일형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역회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직류전동기의 계자 전류를 제어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을 계자 제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직류전동기 전압 제어 방식에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일그너 방식, 초퍼 방식, 직병렬 방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으로는 2차 저항 제어 방식과 2차 여자 제어 방식이 있다? 2차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권선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 그러면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 어떤 것이 있었죠? 극수변환법. 네. 그죠. 주파수 변환법. 하나 더. 전압 제어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2차 저항 제어는 비례추이 특성을 이용한다. 맞죠? 맞죠. 다섯 번째,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는 역회전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브러쉬를 이동하면 역회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역회전을 할 수 없는 전동기는 뭐예요?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전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X가 정답으로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동기의 실제 응용이라고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이 기본 강의에서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화 강의에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동기가 어떻게 좀 실제로 응용되었는지, 우리가 이전까지 전동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이 전동기는 어떤 것에 쓰이고 이 전동기는 어떤 것에 쓰이고 대략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어떻게 실제로 응용이 되는지 이렇게 그림과 함께 표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내용을 굳이 안 보셔도 좋아요. 굳이 안 보셔도 좋은데 한번 그냥 눈으로 쭉 지금 수준에서는 쭉 읽어보시기만 해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동기 파트를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잘 학습하셨을까요? 괜찮으세요? 저도 어제 너무 즐거웠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다음 전기 철도 강의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